자, 오늘 첫 번째로 볼 소식은요. 이 상위 97%의 수익률을 거둔 이 신흥국 펀드가 있다. 이게 메모리 반도체가 그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주된 이슈부터 이어서 계속 만나보시죠. 자, 대략적인 이슈를 좀 보자면요. 이 기사 자체는 우선은 하나의 펀드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흥국 펀드 중에서도 거의 상위 3%의 엄청난 수익률을 거뒀다고 하는데 이 펀드 매니저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AI가 칩 수요를 견인하면서 더 메모리 관련주들이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 또 무엇보다도 이 AI가 메모리 산업 자체의 구조를 좀 바꿨다. 저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좀 인상 깊었는데 우선은 뭐 지난주 금요일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또 결과적으로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지 않습니까? 이제 제 주변에서도요. 지금은 좀 따라가기에 늦었지 않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수익을 완전히 실현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주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주식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니까 네. 도대체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SK하이닉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관심이 많으시고 특별히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삼성전자가 이제 12월에 PI나 그 인센티브를 갖다가 일부를 이제 주식으로 이제 증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삼성전자 관계자들을 만나면은 자기가 주식을 받았으니까 물론 이제 주식 보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팔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면 해당 받은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더 보유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받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작년에 받은 분들은 이미 자사주,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심지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을 갖고 더 사야 되느냐. 이런 어떤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더 보유하셔도 되고 심지어 당신이 갖고 있는 자금을 갖다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실제로 삼성전자 직원과 얘기하면서 이미 받은 주식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걸 팔 수는 없으니까 대신 포트폴리오 이제 배분 차원에서 당신이 삼성전자 자사주를 샀으니까 추가로 사지 말고 대신 SK하이닉스 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미 100% 올랐는데 더 사요? 아니면 더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피드백이 당연히 오는데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약간 장 초반은 안 좋았지만 결국 이제 지금 화면을 보신 대로 75만 원을 넘은 상태로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75만 원이 넘었으니까 한 주만 사더라도 75만 원 아닙니까? 10주면 이제 750만 원이고 그러니까 더 사기에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주 주식 초보자의 관점입니다.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액면 분할을 했다. 100분의 1 액면 분할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7,500원 떨어집니다. 7,500원이 싼 주식입니까? 75만 6천 원 비싼 주식이고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이제 비싸다 싸다는 것은 PER이라는 관점과 그다음에 해당 주식의 올해 내년에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한 경쟁자가 있느냐 경쟁자가 출현한다면 지금은 이제 저평가지만 지금은 괜찮지만 경쟁자가 출현한다면 해당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고한 다음에 판단한 다음에 주식을 매수할 것이냐 지금 내가 홀드할 것이냐 매도할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단지 현재 주가가 75원이 넘었다. 삼성전자가 1년 사이에 100% 넘었다. 이런 관점에서 주식을 매도할 거냐 매수할 거냐 보는 것은 좀 이렇게 주식 초보자의 어떤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주가가 뭐 얼마대 형성이 되어 있냐, 1년 사이에 얼마가 올랐냐, 이거는 뭐 핵심적으로 봤을 때 적정한 주가 산출을 나타내는 도구가 아니다. PER 같은 이런 수익성 지표를 봐야 한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를 이 기사에서 좀 하고 있는데 보니까 같은 신흥국 펀드 내에서도요. 이 펀드가 거의 상위 3%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선정했죠. 예. 그래서 해당 펀드 매니저를 갖다 블룸버그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블룸버그가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그 인터뷰 사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봤을 때 더 보여하는 게 많으냐? 그리고 이제 당신의 펀드 매니저 수익률이 제일 높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가장 근본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높다 보니까 자신의 수익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2025년에 벌써 2배 이상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4배 가까이 상승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거둬서 당신의 어떤 실적이 좋은데 이 실적이 좋은 두 종목에 대해서 당신의 전망이 무엇이냐는 것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사실 뭐 2배가 오르고 4배가 오르고 이거는 사실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또 아까도 말씀을 주셨죠.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 펀드 매니저가 여기 두 종목에 이렇게 집중한 이유가 상당히 궁금한데 뭐 기사 내용을 보자면은 뭐 2015년부터 가지고 있었다. 근데 지난 1년 사이에 또다시 새로운 구조가 등장했다. 이게 핵심이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을 뒷받침으로 좀 삼았을까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안트로 펀드 매니저 오늘의 이제 인터뷰 주인공 안트로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이제 보유하고 됐는데 사실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주식을 투자한다 그러면 막 떠오르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갤럭시를 갖다가 포함했고 또 오랫동안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거론됐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보유를 했으니까 이분은 반도체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건 내리건 그때부터 이제 보유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아마 보유한 기간은 나오지 않지만 작년에 걸쳐서 보유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의 수혜 종목으로 판단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미리 투자했으니까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모델인 스마트폰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사업에 대해서 인지도가 높았다. 거기다가 인식이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SK하이닉스도 알고 있었고 SK하이닉스에 투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두 종목을 갖다 투자하게 된 배경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만든 이 세상의 변화의 어떤 그 밸류체인, 생성 공급망을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유한 게 타당하다라고 여겨서 이제 두 종목을 보유했고 그에 따라서 이분이 엄청난 수익률을 갖다 기록하게 됐다라고 여기겠습니다. 네, 기존의 시장 안에 또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창출이 됐다. 그만큼 수요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것도 좀 당연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해까지는 수익률이 좋았는데 중요한 건 또 올해겠죠. 올해 전망도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밑으로 펀드 매니저의 어떤 중요한 어떤 시사점 중 하나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수차례 계속 저도 지속적으로 거의 2년 가까이 SK하이닉스를 보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의 어떤 시각을 보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시각이었다라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분이 이런 메모리 반도체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에 수요가 있죠. 수요가 있다고 해서 기존의 고객이 있는데 기존의 고객에다가 최근에 생성형 AI가 추가로 더해졌다. 그럼 생성형 AI라는 거는 D램의 시장을 메모리 시장의 분기점이 되는 엄청난 이정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의 어떤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엄청난 강력한 수요가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그 전체적인 시장을 갖다가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투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연구를 했을 수 있지만 이게 가장 강력한 그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됐던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추가의 수요를 갖다가 없어지게 된다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 버튼을 눌러야 됐지만 추가로 수요가 없어지지 않고 더 강력하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최근에 여겼던 초과 수요에 대해서 젠슨함과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CES에서 젠슨함이 올해 CES에서 젠슨함이 뭐라 하냐면 이제 생성량에는 초과 워크로드, 메모리 워크로드에게는 그 부분이 이제 새로 이제 발휘가 됐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가 더 중요한 시대가 접어들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메모리 사업과 반도체에서 많은 것을 갖다가 에너지를 갖다 할애하면서 연구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젠슨항이 사실 당연한 것을 이제 와서 얘기했구나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젠슨항이 작년 12월에 CES APEC 정상회의 때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이제 수혜라는 관점에서 GPU 26만 대 나눠줬다 했지만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젠슨항에 GPU 26만 대를 원하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GPU만큼의 HBM이 중요한 것인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없으면 젠슨항도 없는 것이고 이런 점을 갖다가 젠슨항이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됐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AI 관점에서 생성형 AI는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AI는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비서를 한 명 두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내가 대만에 출장하기로 했어. 그러면 값싼 항공편과 일정표, 그다음에 어디서 체류해야 될지도 한 번에 다 구글이 다 결정해 주는 거죠. 이게 에이전트 AI인데 에이전트 AI를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내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이제 나의 메모리를 갖다가 내가 갖고 어디를 갖다가 다녀왔고 다른 사람 어디 다녔고 이런 것들 다 총괄적으로 알아야지 에이전트 AI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장, 메모리가 필요하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는 또 하나의 생성 AI가 필요한 것이 HBM 메모리 시대다. 이 때문에 사실은 이 마투르 펀드 매니저가 바라본 초과 수요가 발생했으니까 이 초과 수요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두 종목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이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초과 수요가 있으니까 당연히 밸류에이션 자체도 좀 리레이팅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PER 이야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예. 이거 두 가지 종목의 PER을 봤을 때 동종업계 내 나머지 종목들과의 이 PER 밸류 상태는 좀 확실히 낮은 편일까요? 아직도? 예, 그분도 사실은 이제 그 블룸버그가 자칫 보도를 했는데요. 그 두 종목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그 PER이 낮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블룸버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 PER이 예상 순이익의 올해 예상 순이익을 기준한다면 9.3배, 그러니까 삼성전자 9.3배, SK하이닉스가 7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두 종목이랑 같이 연결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그 PER은 얼마냐? 평균 26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니까 그렇게 됐는데 평균 26배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이게 두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 주가를 갖다 부양시켰던 TSMC 같은 경우 평균 PER이 24배입니다. TSMC의 시총이 3조 4천억 달러이거든요. 이 엄청난 시총을 자랑하는데도 불구하고 PER이 24배이다. 그러니까 TSMC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는 것인데 TSMC를 비교해본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PER은 너무나 낮은 수치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비록 SK하이닉스가 주가가 76만 원이 넘어섰지만 여전히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